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은퇴 선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근본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 국가대표 은퇴 선수에 관한 지원 사업이 명시돼 있는 반면 이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퇴 선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2021년 장애인 은퇴 선수 진로 및 취업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퇴 선수 중 57%가 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34회 전국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념식에는 사회복지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등이 수여됐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 김성희 회장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과 지역혁신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 기반 소통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원은 국내 최대 오디오북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뛰는 발걸음이 있기에 시각장애인들도 두려움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한강과 함께 펼쳐진 어울림의 현장을 만나보시죠. 출발선에 선 많은 선수들. 레이스가 시작되자 수백 명의 인파가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9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이동입니다. 곳곳에 도사린 위험 속에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하는 그들이지만 마라톤을 할 때만큼은 가이드러너와 함께 뛰며 두려움 없이 마음껏 달립니다. 같이 함께 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대회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최수영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서울 시민들과 함께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회로 커나가기를 바라면서 많은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전문 마라톤 가이드러너가 함께 한강변을 달리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어울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운동도 해보고 하면서 장애인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어울려지는 삶이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곧 다가올 추석, 둥근 보름달 아래서 빌 소망도 꺼내봅니다. 대체 공휴일이 생겨가지고 연휴가 좀 길어졌는데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제 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함께 뛸 수 있는 가이드러너를 만나가지고 좀 한두 번 정도 같이 뛰면 더 좋지 않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린 이 순간 모두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승리자였습니다. 최근 노년층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여럿이서 함께 즐길 수 있고 걷기 운동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이 적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효자운동으로 꼽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서 제1회 전국 노인 파크골프 대회가 열려 어르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10일 양평 파크골프장에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노인회가 처음으로 대통령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이틀 동안 즐거운 한마당의 축제를 선수들은 저마다 각오를 다지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왔습니다만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달리 비용과 신체적 부담이 적고 18홀 기준 약 7,000보 정도 걸을 수 있어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노인 건강에 더없이 좋은 운동이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6, 7년 전부터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사회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28.7%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대 참여율이 35.8%인 것과 비교해 약 7% 낮은 수치입니다. 고령자의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동영상시청의 8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스포츠 활동은 12.7%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크골프는 개인의 신체 건강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사회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로 즐겁게 대화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운동이고 그래서 지금은 파크골프가 엄청 부음을 일으키면서 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통해 장수가 행복이 되길 바라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파크골프장도 있는데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마련되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일 처음 운동 시작한 거가 파크골프예요. 휠체어, 특히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또한 구장 이런 데서 조성을 해주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탔었을지라도 파크골프를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솔루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 11일 열린 제1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가 사흘간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국제대회로서의 첫 삽을 성공적으로 떴습니다.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은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기쁨을 누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1일 월드컵 공원에서 진행된 제1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사흘간 이어진 경기를 모두 마치고 뜨거웠던 열기를 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340명의 국내 선수와 29명의 해외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대회는 선수부 개인전과 단체전, 생활체육 동호인부 개인전으로 나눠 치러졌고
개인전은 장애 정도에 따라 휠체어를 타는 남녀 PGW 부문과 스틱이나 목발에 의지하는 남녀 PGST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선수부 PGW 개인전 남자부에선 경기도 박철용 선수가, PGST1 개인전 여자부에선 광주광역시 임혜순 선수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단 기쁘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한 것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크 골프를 치면은 즐겁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또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최저 타수를 기록한 해외 선수들에게는 파크골프채를 비롯한 장비 일체가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제2회 때부터는 좀 더 온라인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개선되고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서의 위용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 이번 대회가 장애인의 건강과 생활 속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는 제52회 RI 코리아 재활대회가 열렸습니다. 헌법 개정부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등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2회 RI 코리아 재활대회를 열고 국내외 다양한 장애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5조 원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가 비준되면서 본격적인 협약 이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 장애계와 이 UNCRPD의 국가공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해 갈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고령장애인, 통합교육, 디지털 포용 정책 등에 대한 주제도 폭넓게 다뤄지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논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벗어나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치유의 숲, 케어팜이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농업활동을 위한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회복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정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강릉시에서는 전국 최초 국유재산을 활용한 치유의 숲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케어팜은 허브 향으로 가득합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치유의 숲, 국유재산 케어팜을 조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발달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유휴지를 시민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의 숲, 케어팜을 시민들과 함께 조성했습니다. 전국에서 국유재산을 가지고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산과 판매까지 진행하는 것은 저희 국내 최초로 이 국유지를 활용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케어팜은 탄소를 저장하는 생태 농장이자 다양한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 다양성의 공간입니다. 휠체어를 탄 시민도 땅을 만질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숲밭 형태로 조성된 곳이고요. 이곳은 생태 농업을 하는 농장이 될 거기 때문에 다년생 위주의 식재가 되어 있고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기후위기 시대에도 적응을 하는 그런 농장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케어팜 첫 이용 시민은 강릉시 장애인 거주시설 애지람 식구들로 이곳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들,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힐링 치유 공간으로서 이 농장을 통해서 이 자연의 소중함,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세계, 지구에서의 삶을 꿈꾸고 그걸 이제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땅을 돌보는 사이 치유되는 곳, 치유의 숲 케어팜. 작지만 생명을 살리는 자연의 향기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저는 이 케어팜이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고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케어팜. 이곳에서 우리는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하고자 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충남 아산시에서 기념식과 복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됐는데요. 장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산시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아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러 사회복지관과 협의회가 모여 캠페인을 소개하고 추석맞이 용돈 봉투 만들기, 시민과 함께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박람회 또한 주최하였습니다. 행사를 기념하는 축하 공연 또한 이어졌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로 상장을 수여하며 이번 기념식과 복지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훌륭한 장으로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장수연이었습니다. 문인철 제6대 대전광역시 장애인 수영연맹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제6대 대전광역시 장애인 수영연맹 문인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문인철 신임 회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대전 장애인 수영연맹은 전문 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을 포함하여 130여 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엘리트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들이 수영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며 국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2023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1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뜨거운 열정과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2023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순천시 팔마경기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생태수도 인류순천, 함께 뛰는 감동체전이라는 주제 아래 전남 22개 시군에서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우렁찬 응원 속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배드민턴, 탁구, 롬볼, 육상 등 정식 9개 종목과 줄다리기, 줄넘기 등 화합 3개 종목, 그리고 뉴스포츠 3종으로 총 12개의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을 너무 잘하면 같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라남도의 명예를 걸고 더욱더 그 대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에 전남 전역에서 열릴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열려 선수들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남 고흥군의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이 준공됐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치매 전문 요양시설 등을 갖춰 지역 어르신들의 요양과 여가 생활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유재니 기자가 전합니다. 고흥군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고흥읍에 노인복지타운을 개관한 데 이어 이번 달 도양읍에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을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225억 원을 들여 건립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은 연면적 7,83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치매 전문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갖췄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평생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요양원은 치매 환자의 요양과 치유를 담당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복합시설로 운영됩니다. 우리 군에는 어느 군보다도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44%. 이렇게 되다 보니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고흥군은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의 증가 등 지역의 수요에 맞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성인 장애인 기준 빠르게 걷기나 휠체어 밀기 등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주 150분 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6.6%로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늘리고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내일을 위해 가벼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